주스의 동정민입니다. 명예의 상징인 군이 한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철책이 뚫리고 부실 급식에 이어 성추행 사건까지 군의 현실이 참담한 수준인데요. 부하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되는 공군 중사 모습입니다. 군복은 입었지만 당당한 군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죠. 이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다른 상사들로부터 각종 은폐와 회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공군 여성 중사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엄중 수사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미 여성 중사는 세상을 떠났고 유족 측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최소 2차례의 강제추행 사실이 더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의 유족 측은 최소 2차례 더 성추행 피해가 있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추가로 고소된 3명 가운데 A 부사관은 해당 부대로 파견된 1년 전쯤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를 추행했다고 유족 측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사건의 원인이 된 회식 자리를 만든 것으로 알려진 노모 상사와 추행 사실을 보고받고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모 준이도 고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은폐 중심에 있는 부사관 중 한 명은 이 사건 전에 이 중사를 추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2차 가해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군에서 얼마나 조직적으로 은폐를 하였는지 혹은 그와 관련해서 가해자들이 누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공군은 사건 발생 석 달이 지난 오늘 노 상사와 노 준이를 보직 해임했습니다.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 중사는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힘이 들어가세요? 미안한 거 조금도 없으세요? 장 중사 이전 2차례 이상 성추행 피해가 있었다는 유족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 중사가 범죄에 상습적으로 노출됐다는 점에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군 합동수사단은 회유와 은폐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대 관계자들까지 모두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인이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최초로 구성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를 살펴보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장병들 부실 급식 문제 터진 지가 언젠데 오늘에서야 태스크포스가 출범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장병 1인당 급식 단가를 10,000원까지 올리겠다는 긴급 처방을 내놨는데요. 이 급식을 민간업체에 맡기는 외주화도 검토 중인데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한눈에 봐도 부실한 반찬에 밥만 가득한 배식판. 군 부실급식 제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급식비보다 못하다는 군 장병 한 끼 급식비는 2,930원. 결국 군은 내년에 올리겠다던 급식비를 당장 다음 달부터 13.8% 올리기로 했습니다. 장병 1인당 기본 급식비는 현행 8,79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추가 투입되는 예산만 약 750억 원입니다. 일이 힘들다는 조리병 처우 개선을 위해 한 달에 2번은 급식 대신 배달 음식으로 대체하고 아침과 점심을 함께 먹는 브런치도 월 2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군부대 식당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외주화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육군훈련소 등 군사훈련시설을 시범부대로 검토 중인데 문제는 해당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기 위해 50년 넘게 농협과 맺어온 식자재 독점 계약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대량 납품하고 있는 부식 관련 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군 관계자는 외주화가 진행되면 이번에 채용되는 900여 명의 민간 조리원들은 나중에 갈 곳이 없어진다며 외주화와 상충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현역과 예비역 장병,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된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전담팀을 통해 부실 급식 등 문제 개선에 나선다고 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진 의문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수입니다. 이번 조치들로 부실 급식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전현직 조리병들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권갑구 기자가 이어갑니다. 조리학도로서 일부러 군 조리병을 지원했던 A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고된 일과보다 힘든 건 배식 실패든 부실 반찬이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거라고 털어놨습니다. 휴식지에서 이제 좀 잠을 청하고 있다던가 핸드폰을 한다던가요. 업무 태만 모습을 보이고.
이런 상황을 참을 수 없어 상관에게 말했더니 도리어 징계로 돌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관 모독이다, 하극상이다. 어떻게 부실을 만들어서 해버리니까 병사 입장에서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대부분 부사관급인 군 급양관리관은 식자재 관리부터 배식 등 식당 관리를 하고 조리병의 업무를 조율합니다. 조리병 입장에선 급양관리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를 대변해줄 사람도 없어 부실급식 등 항의에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나한테 별로 안 주는지 아니면은 맛이 왜 이런지 이런 거를 항의하는 병사들도 많았고 저희들의 탓으로 돌린다거나 피해를 보게 되죠. 잇따라 터져나오는 군 부실급식 문제에 21살 아들을 둔 한 어머니는 아예 군대에 보내고 싶지 않다는 말까지 전했습니다. 세금을 다 그냥 흐지부지 쓰는 기분? 군대를 보내는 예비 엄마로서는 안 좋지. 보내고 싶지 않지, 솔직히. 결국 군 부실급식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군 내부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자, 성추행 사망 사건과 부실급식 등 군에서 요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는지 외교안보 국제부 천상철 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공군 중사 사망 사건부터 짚어보면요. 이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건 석 달 전이에요.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열흘 전이고요. 그러니까 석 달 가까이 이 중사가 주변에 SOS를 쳤는데 다 외면한 거죠. 그렇습니다. 피해자인 이모 중사가 충남 서산 20전투 비행단 소속인데 이 부대 내 숙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지난 5월 22일, 지난달 22일입니다. 이 성추행이 일어난 건 지난 3월 2일 화요일 저녁이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80일 동안 아무런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딸을 잃은 어머님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천 부장이 보기에 이번 사건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성추행이 일어난 것 자체도 문제고요. 2차 그 가해가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피해자보다 임관이 2년 앞선 이 가해자 장모 중사를 포함한 5명이 서산 시내 음식점에서 회식을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인데도 불구하고요. 회식이 끝나고 복귀하는 차 뒷자리에서 성추행이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같은 부대 하사였는데 그 하사 뒤에서 강제로 손을 잡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건 고스란히 블랙박스에 찍혔고 음성도 들어갔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네. 이 다음날 이 중사는 곧바로 사건을 노모 준이에게 신고합니다. 블랙박스 내용도 같이 보고를 하고요. 근데 노준이가 이걸 바로 대대장한테 보고하지 않고 이 중사를 저녁에 따로 불러서 회유했다고 유족 측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살면서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일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회식을 주도했던 노모 상사도 이 피해자를 위로하기는커녕 방역 지침 어기고 회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러면서 회의를 잘해보자 이렇게 회의를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의 인생 망쳐놓은 걸 뻔히 알고도 자기들 살 궁리만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럼 이런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요. 보통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를 하잖아요. 그건 제대로 됐습니까? 제대로 안 됐습니다. 신고 다음날 피해자 이중사는 이 성폭력 규정에 따라서 2달 동안 청원 휴가를 바로 가게 됩니다. 네. 가해자는 그냥 부대에 남아 있었고요. 공군은 청원 휴가를 갔으니까 자연스럽게 분리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이 가해자 조사는 사건 발생 무려 2주일 뒤인 3월 17일 이루어졌는데 그때 가서 가해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네. 이미 가해자가 왜 이렇게 늦게 조사를 받았냐 했더니 군 당국이 하는 얘기가 가해자가 이 법률적 조언을 받고 싶다고 해서 변호사를 수임하느라고 늦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 조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때 가서야 이제 시인을 했고 그때 가서야 5비행단으로 김해로 파견을 가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제 제대로 된 분리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네, 참 그동안 이 피해자가 겪었을 이 심적 고통 생각하면 아주 심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중사가 사망하기 전에 이 남자친구와 부대에 같이 있는 중사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2차 가해자들이 남편도 회의를 하려고 들려고 했었습니다. 네. 잘 말해서 좋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좀 우리 생각 좀 그 여자친구한테 잘 좀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인 입장에서는 심적 부담을 느꼈겠죠. 그래서 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부대 내 상담관에게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이 상담관이 서산시 성폭력 상담소를 연결해주고 2주 동안 6번의 상담을 받게 해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리가 됐으면 좀 좋았을 텐데 한 2주 정도 지나서 거의 다 완치됐다. 네.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 대면 상담을 종료했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아까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1년 전에도 성추행이 더 있었다. 2번의 성추행이 더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심적인 상태가 굉장히 불안했을 텐데 조금 더 잘 보호를 해줬으면 이런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이 부실 급식 문제도 이제 전해드렸는데 왜 이런 사건이 군에서 자꾸 벌어지는 겁니까? 사실 군이 폐쇄된 조직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상명하복이라는 군 문화가 존재하다 보니까 내가 상사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사고를 치면 지휘라인이 전부 다 징계를 이제 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쳇말로 인생에 빨간 줄이 간다는 이런 것 때문에 좋게 넘어가자, 좀 봐주자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피해자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고 그것들을 주의해서 먼저 고발해주는 이런 문화가 좀 군대 내에서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반드시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교안보국제부 천상철 부장과 살펴봤습니다.